22년 10월 고1 모의고사 31에서 33번 현대시 세트 한번 볼게. 일단 이 두 시는 좀 낯선 시야. 낯선 시인데 그럴수록 이제 33번 보기 지문을 좀 보고 해석 라인을 좀 잡으면 되거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하고 나 두 시 모두 소멸이 생성으로 변화한다라는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이 시를 소멸에서 생성으로 가는 그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시 독해가 좀 잘 되거든. 그러면 이걸 바탕에 두고 첫 번째 시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이 첫 번째 시는 낙엽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게 송이라는 것이 소나무 할 때의 송이야. 근데 소나무인데 낙엽이 있다라는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지. 낙엽이 없이 그냥 늘 푸르른 소나무인데 그런 소나무 말고 소나무 중에서도 가을이 되면 낙엽이 져서 떨어지고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새순이 돋는 그런 류의 소나무 중에 이제 낙엽송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멸에서 생성으로 간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좀 알 것 같지? 정리를 좀 해볼게. 이 시에 이제 화자가 있겠지.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 대상이 누가 되는 걸까? 낙엽송이겠지? 낙엽이 지는 소나무, 이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이 대상이 어떤 애냐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거야.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겨울 내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 즉 탄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돋았던 새순이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음에서 탄생에서 성장 이런 과정이 보이니까 죽음의 이미지를 보였던 가을은 소멸이겠지. 그리고 탄생의 이미지를 보여줬던 봄은 생성이겠지. 그래서 죽음에서 탄생으로, 즉 소멸에서 생성으로 가는 모습이 이 낙엽송이라는 대상 안에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얘들아 보면은 여름에 성장을 했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 가을이 되면 다시 낙엽이 떨어지니까 다시 죽음의 이미지. 그러다가 겨울 내내 죽음의 이미지였다 봄이 되면 탄생, 성장하고 계속 순환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의 질서다. 이런 인식이 내재돼 있는 거야. 자연의 질서가 그럼 뭐예요? 라고 하면 소멸했던 것이 생성하고 다시 소멸했다 생성하고 즉 순환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뭐가 되냐면 이런 자연의 질서 자체가 순환하는 생명을 보여준다. 그래서 주제는 이 자연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자연의 질서가 무엇이냐면 순환하는 생명. 순환이 뭔지 이해했지? 소멸했다 생성하는 그리고 다시 소멸하는 또 생성하는 이런 순환을 얘기하는 거야. 요걸 이 시에서 찾으면 돼. 그러면 시가 되게 쉬워져. 한번 그럼 찾아볼게. 총 연이 그냥 4개밖에 없지. 1, 2, 5개구나. 3, 4, 5. 5연이 있고 1년 볼게.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 이 받들었다가 뭐냐면 그냥 받들었다라는 거야.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 이 가지는 뭘까? 소나무 가지겠지. 소나무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고 서 있다라는 거야.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고웁다. 새순이네. 그 소나무의 새순이 꽃보다 고와라고 하면서 지금 예찬하는 거 보이니? 예찬. 이 새순 하면 얘들아 생명력이겠지. 막 태어난 새순이니까 이 파릇한 새순 생명력을 지금 예찬하고 있는 거야. 됐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만한 것은 뭐가 있냐면 파란 하늘, 파릇한.
지금 뭐가 보일까? 색채어 보여 얘들아 색채어? 그래서 파란이라는 색채어가 보여야 되고 파릇한도 색채어가 보여야 해. 색채어니까 색채 이미지도 당연히 괜찮겠지. 그리고 파란 같은 경우는 시적 허용이구나 찾을 수 있겠지. 자, 이연. 청송이래도 가을 되면 홀홀 낙엽 진다 하느니. 얘들아 여기 봐봐. 청송, 푸른 소나무란 뜻이야. 그런데 가을이 되잖아? 낙엽이 지게 된대. 이거 괜찮니?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라는 청송. 이어도 가을이 되면 낙엽이 져서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 두 개의 지금 이미지가 대립되고 있는 거거든. 어떤 이미지가 대립되고 있는지 찾아볼까? 청송은 푸르니까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를 뜻하는 거니까 생명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지. 생명. 그에 비해 낙엽은 떨어지는 거지. 소멸이겠지. 그러면 얘는 생명이자 젊음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푸릇푸릇한 젊음. 하지만 이제 낙엽은 소멸이니까 어떤 죽음의 이미지가 있구나. 이미지에 대립이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소나무랑 낙엽의 이미지 대립이 있구나.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낙엽이 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생명이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얘들아 소멸의 시간은 언제야? 가을이겠지. 가을은 소멸의 시간이겠지. 왜냐면 낙엽이 지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가을은 소멸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 그리고 여기 홀홀 이런 것은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음성상징어가 있다라고 하면 맞아. 그 다음 3년 볼게. 낙엽이 졌어. 봄마다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랑없다.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어? 봄이야. 가을엔 낙엽이 졌는데 봄이 되니까 새로 젊은 자랑이 사랑없다. 그럼 새로 젊은 자랑은 뭘까? 새로 젊은 자랑? 새싹이겠지. 새싹. 그러면 굳이 말하면 여기 있는 새순 있었지. 새순, 파릇한 새순. 새순이 자랑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은 원관념을 찾자면 새순이야, 새순. 비유적 표현 쓴 거겠지. 비유적 표현. 은유법을 쓴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이 새순이 사랑없다라는 건 사랑스럽다 이런 의미거든. 사랑스럽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러면 새순이 사랑스럽구나 하면서 어떤 그 생명력, 생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생성된 이 모습이 참 사랑스럽다, 예찬하고 있는 것 괜찮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생성의 시간이겠지. 생명력의 시간, 생성의 시간. 그럼 아까 전에 가을은 소멸의 시간, 봄은 생성의 시간이라는 거 보이지? 4연 볼게. 낮에는 햇볕 입고 밤에는 별이 솔솔 내리는 이슬 마시고. 누가? 이 주체는 누굴까? 새순이겠지. 새로 돋아난 싹이 낮에는 햇볕을 받아, 그래서 자라가겠지. 밤에는 별이 떠 있는데 밤에 내리는 이슬을 마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새순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 성장을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성장을 위한 과정이 어떤 게 있었어? 햇볕 받고 이슬도 마시고. 그런데 표현법을 한번 볼래? 햇볕을 입었다. 이슬은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지. 어떤 표현법인 거야? 의인화지, 의인화. 이거 두 개 다 새순을 사람처럼 표현해주고 있는 거여서 의인화시키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또 소울 이런 건 우리 뭐라고 하면 될까? 너희가 적어볼까? 음성상징어야, 음성상징어. 그래서 이 시는 음성상징어 사용이 꽤 있네.
그래서 성장을 위한 과정을 겪고 오연.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하면서 새순이 여름으로 자라고 있어. 즉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지? 성장. 여름이 되니까 그 새순이 성장하고 있어 하면서 여름이라는 것은 성장의 시간이겠네. 성장의 시간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 파릇한 또 나왔네. 이거 아까 앞에도 있었는데 색채여. 색채어 있고 여기 보면은 잘한다 하고서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쓴 거 보이지?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앞에서 고웁다, 사랑웁다 이런 것도 그냥 현재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런데 더 정확하게 잘한다 하는 니은으로 확실히 보여줬으니까 현재 시제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면 괜찮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 괜찮니? 보면 가을엔 죽음. 근데 죽은 줄 알았던 애가 봄이 되니까 생성. 그리고 여름엔 성장. 하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시 한번 가볼게. 두 번째 시는 조금 더 까다롭다고 느낄 것 같거든. 보면은 박람수의 소등. 소등이라는 게 불을 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얘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 33번 보기에서 두 시 모두 다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라는 인식이 드러났다고 했어.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 그럼 이 시에서도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있겠지. 그럼 이 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화자가 나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나거든. 아까 앞에서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 근데 이 시에서는 화자가 드러나는데 화자의 상황을 제시해줘. 화자의 상황을 뭐라고 제시해주냐면 가뭄의 뜰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 가뭄의 뜰이다 라고 하면서 가뭄이기 때문에 상당히 목이 마른 상황이고 가뭄이니까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형상화해 주거든. 그럼 너희 눈치챌 수 있어? 목마르고 잿더미밖에 없는 가뭄의 뜰이니까 상황이 부정적이겠지.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순 없겠지. 이런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해. 이 부정적 상황에서 화자가 노력을 하거든. 이 부정적인 상황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력을 불을 끈다 이렇게 얘기해. 불을 끈다. 그래서 이 불을 끈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나는 불을 끈다. 나는 불을 끈다. 이런 식으로 불을 끈대. 여기도 나는 불을 끈다. 나는 불을 끈다. 이렇게 계속 나와. 그런데 이 불을 끄는 이유가 자기가 그러니까 소등이 불을 끄는 거잖아. 불을 끄고 꿈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불을 끄는 거야. 꿈의 시간, 꿈꾸기 위해서. 그러면 그 꿈에서 무엇을 하냐면 가뭄의 세계가 아닌 생명력 있는 세계를 지향해. 지향하는 세계를 보여주거든. 지향하는 세계가 그럼 뭐냐면 생명력 있는 세계. 가뭄이 아닌 생명력 있는 세계는 물이 좀 있어야겠지. 물, 바다 이런 이미지,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세계를 자기가 꿈꾸기 위해서 불을 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전부거든. 부정적인 가뭄의 상황 속에서 화자가 생명력 있는 세계를 지향하기 위해서 불 끄고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화자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냐면 주제가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을 하고 있는 거야. 생명력이 회복된 세계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거지.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도 이 시가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소멸이 된 애들이 어떻게 생성의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내가 이게 지금 틀을 좀 잡아준 거야. 자, 봐봐. 1년.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불을 끈다.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화자가 일종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소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 무엇을 위해서?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화자가 불을 끄는 이유가 꿈꾸는 시간인 거야. 얘들아, 여기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 이 부분 있지. 나는 불을 끈다가 통째로 반복됐지. 그런데 앞에 꿈꾸는 시간을 위해가 하나 덧붙었네. 반복이긴 반복인데 어떤 반복이야? 점층적인 반복이구나 라고 하면 맞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적 화자가 드러나 있어서 시적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어. 그럼 얘는 왜 불을 끄고 싶은가? 볼까?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현실의 울타리야, 현실. 그것은 메마른 껍질로 둘러싸져 있고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가뭄의 뜰이 있대. 그러면 현실 상황 보여주고 있지. 화자가 처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 화자의 현실 어떻대? 가뭄의 뜰이야. 그곳은 메마른 껍질이거든. 그래서 풀도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해. 알겠지? 그래서 화자의 현실이 상당히 부정적이구나. 즉, 각박한 현실이구나. 혹은 척박한 현실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이형 볼까? 불모의 뜰에서는 불모의 뜰이니까 이것도 가뭄의 뜰이랑 똑같은 말이겠지. 불모지라는 말 쓰잖아. 이 가뭄의 뜰, 즉 불모의 뜰에서는 뿌리도 타는 목마름, 뿌리도 다 탈 것 같은 목마름과 비틀어진 가지에 마른 나뭇잎들이 다 보스라지고 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다 세모를 쳤어. 지금 하나도 좋은 게 없어. 불모지의 뜰이야. 목마름이 가득해. 비틀어진 가지가 물이 없으니까 다 비틀어졌어. 나뭇잎들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나뭇잎들이 다 보스라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이게 척박한 현실, 화자의 현실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라고 해도 되는 거야. 구체적 묘사. 뭐가 구체적 묘사예요? 목마르다, 나뭇잎이 보스라진다, 비틀어진 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 이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생명의 소멸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생명의 소멸. 생명이 소멸되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이구나 하면 맞는 거야. 요거 이해했어? 그래서 얘들아, 이 부분 나오면 이 구절들에서 물어보면 그냥 생명이 소멸되고 있는 모습들이구나 라고 다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나는 불을 끈다. 이거 어디서 반복됐던 거야? 위에 1년에서 반복됐던 거지. 똑같이 또 반복해주고 있어. 그 다음 볼게. 3년인데 2번이라고 돼 있어. 두 번째.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드디어 불을 껐거든. 불을 끈 시간의 끝이니까 지금 얘가 어디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꿈속으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시적 상황이 꿈속이야. 그러면 얘가 꿈속에서 어떤 걸 보는지 봐봐.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은 거인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다. 좀 어렵지? 볼게. 가뭄에 마른 현실. 현실은 가뭄에 말라 있었어. 이건 이제 척박한 현실이었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봐서 알고 있지. 척박한 현실인데 그 현실의 시체, 애들이 다 죽은 거야. 이거 이제 죽음의 이미지일 거 아니야, 죽음. 시체까지도 이제 죽음이야. 근데 거기에 꽃이 달리게끔 할 거래. 얘들아, 그 시체, 죽음의 시체에 꽃이 달렸대. 꽃이라는 것은 죽음의 이미지는 아니잖아. 생명력의 이미지가 되는 거야. 즉, 시체라는 건 이제 죽음의 이미지인데 그 죽음의 이미지에 꽃이 달렸어. 이제 대조가 보이고 있는 거지. 대조적 이미지가 시체, 꽃, 이 두 가지가 대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거기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를 위해서 지피는
불길은 거인처럼 치솟아 꿈속을 밝힌다. 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꽃이 달리는 걸 찬란한 화재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 화재가 이제 불이 나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 불이 나는 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 되는데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재라고 했으니까 이 찬란한 화재라는 것 자체는 이제 꽃이 달리는 모습이니까 꽃이 펴있는 모습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것을 위해 지피는 불길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불길은 꽃을 위에 지피는 불길이니까 생명력이 깃들게 하는 대상, 즉 생명력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생명력이 깃들게 하는 대상. 그래서 그냥 너무 어려우면 생명력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그 불길은 거인처럼 치솟아서 꿈속을 밝혀준대. 이 불길이 꿈속을 밝혀주는 거니까 또 긍정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이해됐어? 자, 여기 꽃이 달리는 화재를 위해 지피는 불길이 꿈속을 밝히는 거야. 내가 지금 포인트만 얘기해 준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꽃, 불길 이 모든 것들은 다 생명력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아 라고 했으니까 불길을 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해 준 거지. 거인, 그러니까 커다란 불길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거인이라는 것을 비유해 준 거야. 그럼 결국 불길이 꿈속을 밝혔어. 그럼 이 꿈속에서는 무엇이 가득하게 되는 거야? 생명력. 이 꿈속에서는 이제 생명력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럼 읽어볼게. 4연이야. 요원에 그슬린 검은 잿더미 위에서 푸른 바다가 번져가고 얘들아, 요원이라는 거는 멀다 이런 뜻이야. 멀리 그슬린 검은 잿더미. 다 잿더미가 돼서 그슬렸어. 이거는 아무리 봐도 부정적이지. 타버린 어떤 척박한 현실. 아까 얘기했던 가뭄의뜰이랑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얘는 척박한 현실을 의미한다. 척박한 현실 위에서 아까 불길처럼 번져서 꿈속을 밝힌 아이가 이제 생명력이었잖아. 푸른 바다가 번져간대. 이 푸른 바다는 얘들아,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지. 우리 물이잖아, 물. 물 중에서도 바다니까. 이 생명의 원천이니까 얘는 생명력 그 자체가 되겠지. 그 생명력이 막 번져가고 있대. 그러면 척박한 현실 속에서 푸른 바다가 번져간다. 여기도 대조적 이미지 괜찮겠지? 그슬린 검은 잿더미는 뭐라고? 척박한 현실, 죽음. 하지만 푸른 바다는 뭐야? 생명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죽음과 생명의 대조적 이미지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 됐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가 중요해. 죽음 위에서 생명이 번져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소멸에서 생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아까 얘기했던 소멸에서 생성으로 이어지는 그 인식 있지.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라는 인식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가와 공통점이 되겠지. 그래서 푸른 바다가 번져갔는데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서 3월의 뜰을 만드는 3월의 사상을 위하여.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서 결국 3월의 뜰을 만드는 3월의 사상을 위하여 푸른 바다가 번져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싱그러운 냄새는 당연히 생명력이고 이 생명력이 가득한 3월의 뜰은 당연히 생명력이 있는 세계지. 이거 무엇과 대조일까? 아까 무슨 뜰이 있었어? 가뭄의 뜰이 있었잖아. 가뭄의 뜰. 1년에서 여기 가뭄의 뜰 보이지? 요거랑 대조되는 거겠지? 가뭄의 뜰하고 3월의 뜰은 죽음 생명. 그러니까 3월의 뜰이 생명이고 가뭄의 뜰이 죽음.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지. 그럼 3월의 사상? 3월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력이잖아. 생명력의 사상을 위하여 이렇게 되니까 그냥 화자가 지향하는 정신세계라고 생각해주면 돼. 사상이라고 하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이 정신세계. 이게 뭔데요?
생명력 가득한 세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렵다고 느낀 거에 비해서 해석은 상당히 좀 이분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그 다음에 계속 볼게. 세 번째 파트야. 나는 불을 끈다. 아까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 꿈속 상황을 얘기해줬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아.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나는 불을 끈다 하면서 다시 불을 끄고 싶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꿈꾸는 시간을 위해, 왜냐면 얘는 꿈꿔야 하잖아. 생명력 가득한 세상을.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간다. 이번에는 불을 끈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간대. 그럼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가면 본인이 지향하는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지. 그럼 나는 불을 끈다랑 나는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간다는 결국 똑같은 의미인 거야.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꿈꾸기 위해서 불을 꺼야 하고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가는 거야. 그럼 그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갔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봐봐.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질적질적 땅을 적시고 있다. 얘들아, 그럼 볼까? 물줄기가 가늘었거든? 그런데 샘의 뿌리를 받고 있어. 샘은 물이 계속 솟아나잖아. 생명력이지. 이 생명력의 뿌리를 받고 질적질적 땅을 적시고 있는 거니까 이 생명력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생명력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가는 물줄기가 샘을 통해 땅을 적시고 있으니까. 질적질적 이런 거 뭐야? 음성상징어구나. 아까 전에 우리 가시에서도 음성상징어 있었지. 그리고 내가 하나 안 잡아준 게 있다. 지금 생각났어. 다시 앞으로 가봐. 여기 보면은 그슬린 검은 잿더미 색채어 보이지? 색채어. 그 다음에 푸른 바다 색채어. 얘도 색채어야. 너희 색채어 같은 건 너희가 스스로 찾을 수는 있겠지?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걸 깜빡했고 다시 갈게. 마지막 년. 마른 뿌리는, 말랐던 뿌리 있잖아. 말랐던 뿌리는 요 가는 물줄기에 주둥이를 받고 지금 목을 축이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말랐던 풀인데 가는 물줄기. 물줄기라는 것은 가늘었던 물줄기인데 이 물줄기가 생명력 회복되고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가는 물줄기에 주둥이를 받고 목을 축인대. 그럼 이 마른 뿌리도 어떻게 될까? 생명력을 회복하겠지. 마른 뿌리가 물을 먹고 회복이 되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여기도 보면은 마른 뿌리는 죽음의 이미지지만 가는 물줄기는 지금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는 친구야. 얘도 생명의 이미지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력이 회복되고 있다. 마지막 볼까? 나는 불을 끈다. 또 나오네.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얘들아, 이거 볼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불을 끄는데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불을 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꿈꾸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었어.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불을 끈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꿈꾸는 시간이 뭘로 바뀌었니?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 볼까?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불을 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뭐가 되니? 켜기 위해 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앞뒷말이 안 맞네 라는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니까 역설적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역설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잖아. 이건 무슨 얘기야? 불을 꺼야만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즉 꿈꾸는 시간은 나에게 다시 불을 켜는 시간이 된다 라는 거야. 즉 화자가 소망하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불을 끄고 있다. 화자가 소망하는 시간을 위해서는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불을 끄면 오히려 화자가 소망하는 시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해되니?
두 번째 시가 약간 어렵지. 그런데 시어의 의미 따라가면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볼게. 31번이거든. 31번으로 가볼게. 자, 29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얘들아, 이거는 답부터 불러줄까? 4번이야.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색채 이미지 우리 두 개 찾았었잖아. 여기에서 파란, 파릇한 이렇게 있었고, 나에서도 검은, 푸른 이렇게 있었지. 그럼 색채 이미지 활용하면 당연히 대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맞지. 나머지 아닌 거 찾아볼게. 감탄사 사용. 나 못 봤는데 감탄사 사용 없고 애상적 슬픈 거 아니지. 동일한 연을 반복한 건 없어. 연 자체가 반복된 건 없고 나에서 구절은 반복됐어. 나는 불을 끈다, 나는 불을 끈다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뭐 행은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 보면은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이런 건 있으니까 행은 있지만 연은 없고, 그다음 명령형 어조를 통해 명령이 있었나? 없었지. 명령 없고 경어체를 사용해서 경어체가 뭐더라? 존댓말이지. 존댓말. 여기 경어체에 있어? 없지. 고웁다, 잘한다, 불을 끈다 없지. 예찬적 태도는 사실 가에서 여기 1년은 예찬이라고 했었지. 생명에 대한 예찬이니까 예찬은 있지만 경어체는 없다. 그래서 4번. 30번 같은 문제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 한번 볼게. A에서 울타리 안의 상황은, 얘들아 여기 울타리 안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나? 가뭄 그 자체였잖아. 그래서 B에서 나뭇잎이 보스라지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완전 맞지. 울타리 안은 가뭄의 부정적 상황이니까 나뭇잎이 보스라진다라는 건 더 구체적이니까 맞는 것. 2번, 불을 끈다라는 화자의 행위. 이 불을 왜 꺼? 라고 했을 때 시에서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의 상황,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결국에 얘는 이런 생명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그 상황을 마주하려는 의도 완전히 맞겠지. 3번, 뒤에서 그슬린 대상은, 뒤에서 그슬린 건 뭐냐면 검은 잿더미야. 검은 잿더미. 그슬린 검은 잿더미는 C에 불을 지피는 행위와 관련이 된다. 여기 C에서 불을 지피는, 여기 있다. 찬란한 화제를 위해 지피는 불길이 결국에는 그슬린 검은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 행위와 관련이 된다. 불을 지피면 그슬려지니까. 맞다고 볼 수 있겠지. 4번, 2에서 다른 대상과 상생하는 물줄기는, 볼까? 2에서 가는 물줄기가 다른 대상과 상생한다. 어느 샘의 뿌리를 받고 질적질적 땅을 적시고 있으니까 샘을 통해서 약간 인공호흡 받고 있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물줄기가 다른 대상, 즉 샘과 함께 생존하고 있다. 맞다고 봐도 되겠지. 그런데 F에서 다른 대상에 의지하는 물줄기로 전환이 된다. 가는 물줄기 다시 볼게요. 여기 F에서 이 가는 물줄기는 어떻게 해지고 있어? 마른 뿌리가 가는 물줄기의 주둥이를 받고 목을 축인대. 그럼 누가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야? 마른 뿌리가 가는 물줄기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야. 즉 여기 있는 가는 물줄기가 본인이 생명력을 회복해 가서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거지? 마른 뿌리를 마른 뿌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도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른 뿌리가 가는 물줄기에게 의지하는 거거든. 근데 이 물줄기가 다른 대상에게 의지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니야. 다른 대상의 의지를 의지하게 해주는, 말이 좀 이상하네. 다른 대상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지. 즉 여기서 다른 대상은 마른 뿌리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지하는 물줄기가 틀린 것.
알겠지? 이거 중요하겠다. 4번 선지 중요하고. 5번 F에 나타난 뿌리의 모습은 마른 뿌리는 B에서 뿌리가 처한 상황과 대비된다? 볼까? B에서 뿌리는 파는 목마름이었어. 그지? 여기서 뿌리는 파는 목마름이었는데 F에서 뿌리는 목을 축이네. 대비되겠지. 맞네. 그래서 30번에 4번. 이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여기 지금 시 구절을 잘 의미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여서 여기 선지 잘 공부 좀 해주고. 31번. 적절하지 않은 거고 보기 한번 읽어볼게. 가와 나에서는 모두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해줬지.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가의 화자는 계절의 변화라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죽음, 탄생, 성장을 반복하는 생명, 소나무 모습이었어. 나의 화자는 척박한 현실이 생명력 있는 세계로 전환되기를 소망하면서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얘들아, 여기 보기를 보면 가, 나에 대해서 주제의식을 완전 정확히 잘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기를 보면서 이 시를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제 내신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 1번. 가의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는 것. 가에서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여기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생명의 모습. 파릇한 새순은 봄이지 여름이 되면 점점 성장한다라고 했으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지. 2번 나의 가뭄에 마른 현실에 가뭄에 마른 현실 여기야.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는다는 것. 보자. 가뭄에 마른 현실에서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에서는 화자가 현실의 척박함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드러나 있다. 얘들아, 여기가 현실의 척박함을 인식하게 된 계기일까? 마른 현실의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는다는 것에서 현실의 척박함을 인식하게 된 거야? 아니지. 현실은 이미 여기 1년에서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현실의 척박함을 인식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꿈속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꿈 이전에서 화자는 현실의 척박함을 알고 있었고 꿈속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이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불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선후관계가 그냥 틀렸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 만드는 3월의 뜰에 화자가 지향하는 생명력의 세계. 여기네.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 만드는 3월의 뜰. 생명력 있는 세계. 완전 맞지? 계속 4번. 홀홀 낙엽 지는 청송이 봄마다 새로 젊다. 낙엽이 졌는데 봄에 다시 새로 젊어진 것과 검은 잿더미 위에 푸른 바다가 번져간다는 것은 소멸 이후에 생성이 이어진다. 완전 맞지? 낙엽에서 봄, 잿더미에서 푸른 바다, 소멸에서 생성. 중요한 선지야. 맞는 것. 5번. 가에서 햇볕을 입고 이슬을 마시는 것. 여기네. 햇볕 입고 이슬 마시는 것은 성장을 위한 과정이고 나에서 지하 층계를 내려가 샘을 인식하는 것. 아까 마지막에 지하 층계를 내려가서 샘을 보는 것 있지. 화자의 의식에 내재된 생명력 회복에 대한 바람. 샘을 통해서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니까. 맞겠지. 그래서 맞는 것. 31번에 2번. 얘들아 괜찮니? 여기는 30번하고 31번 선지들 보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 선지들을 조금 변형하거나 아니면 거의 그대로 내실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선지 보면서 시를 거꾸로 이해해주는 수준에서 공부해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할게. 다들 수고 많았어.